로마 하면은 빠지지 않고 이 얘기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 로마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로마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무슨 뭐 역사적 사건 그런 걸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뭘 하면서 살았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조선 사람들의 삶, 고려 사람들의 삶,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나 이하인 것도 많거든요. 아니면 생각보다 그랬다고? 하면서 이상인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런 일반인들의 과거 역사적인 삶을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왕, 장군, 어떤 사람이 영토를 넓혔다, 좀 위로부터의 역사를 우리가 좀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의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야. 배운 적이 거의 없으니까. 예컨대 청나라의 걸륭제 있죠. 이게 청나라 걸륭제가 완성시킨 청나라 영토예요. 그러면 뭐해? 저렇게 영토 넓히는 동안에 내부의 백성들의 삶은 개판나고 청나라 관료들, 환관들 막 부패하고 민심은 점점 개박살나고 막 그러고 있었다 그랬잖아 저번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역사를 공부할 때 이슈, 왕, 윗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반인들의 삶이 또 어땠는지도 우리는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뭘 하면서 살았는가. 우선 이거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 왜 그리스 로마라고 부르나? 이게 뭔가 이상해요. 고대 그리스랑 로마만 시대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 같은 그런 도시국가들이 있었던 게 기원전 800년 전이고, 로마 제국 말고 로마가 쪼만했을 때 로마 왕국 같은 거는 기원전 500년쯤이란 말이지. 근데 로마 왕국보다도 그 이후부터 로마가 좀 인싸가 되잖아요. 고대 그리스랑 로마라고 하는 시대는 좀 갭이 있기는 있는데 왜 이걸 엮어서 부르냐 이 말이야. 신화도 막 그렇게 부르지 않나.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시대, 이게 겹치는 게 많아요. 로마가 그리스의 여러 가지 문화라던가 철학 같은 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되게 많아. 그래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막 공화국도 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민주정도 하고 원로회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연관이 너무 많고 엮여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많은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라는 거는 언제부터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원전 800부터 기원 후 400까지 1000년이 넘는 거죠. 이게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제국이 서로 막 작살나는 이 과정, 그걸 다 따지면 한 1000년이 넘는 엄청나게 긴 역사입니다. 저게. 저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이거를 우린 알아봅시다. 일단 여러분 일상 어때요 요새? 일단 간다요의 일상. 있나, 씻어, 방음 부수와, 일해, 밥 먹어, 그리고 식자재 마트 가, 그리고 봄동 겉절이하고, 그 다음 저녁 먹고, 그 다음 피자도 먹고 롤도 쳐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다 또 자빠져 자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느냐 이 말이야. 이 양반들은 일단 있나, 그 다음 수염을 뒤져라 다듬어요. 이게 그 시대에도 유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제 또래 사이에서는 덜한데 옛날 분들은 그런 거 있었어. 막 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높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리스 남자는 턱수염을 대부분 오지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듬어요. 근데 그게 선민사상 같은 게 있는 거야. 수염이 덥수룩하고 좀 다듬고 이런 풍만한 수염이 뭔가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거였던 거야. 그러면 수염을 기르는 거지. 수염을 안 다듬는 건 야만인 이민족들이다. 우리는 수염을 다듬고 저 이민족들과 다르고 이런 선민사상 같은 게 있던 거예요. 근데 스파르타는 콧수염 기르는 게 불법이었대요. 스파르타. 이것저것 고증이 조금 이상한 거야. 그래서 턱수염은 오케이인데 스파르타에서는 콧수염 기르는 게 불법이었대. 원래는 스파르타는 콧수염이 불법이라서 고위관직자들, 일장 먹은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콧수염을 일단 빨리 면도하라는 포구령을 내렸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막 수염이 바글바글한데 스파르타 사람들은 콧수염만 이제 없고 막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나중에 근데 고대 그리스랑 팔레스타인, 이란 막 이런 데 다 먹은 사람 있죠. 헬레니즘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 사람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00년대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 사진이라던가 관련된 뭐 유물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수염이 없어요.
이 사람은 턱이고 코고 그냥 다 수염을 밀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당시에 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위인이고 뭔가 롤모델이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우상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따라가지고 막 수염을 깎는 게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해요.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뭐 겉옷이라던가 뭐 명품이나 외모 꾸미거나 뭐 이런 거는 똑같더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기원전 200년부터 갑자기 이제 로마 제국에서 또 면도하는 게 유행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제 면도하는 게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기원 후 100년부터는 또 수염을 기르는 게 유행하고 이거 유행이 돌고 돌아 계속.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있었대. 이 유행이 바뀌는 시점이 어떤 특정 왕, 유명한 장군, 롤모델, 위인 이런 사람들이 수염을 깎으면 이제 우르르 가서 깎고 이 사람들이 막 수염 개 기르면 막 지들 똑같이 개 기르고 막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 이거 좀 깜짝 놀랐어. 로마 중기로 가면서 남자도 겨드랑이 털까지 왁싱을 하기 시작합니다. 겨털도 막 뽑고 막 그랬대. 그래서 이게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털을 뽑기 시작하는 거야. 요새 막 그러잖아요. 로마 목욕탕을 가면은 남자 겨드랑이 털을 막 일일이 뽑아주는 그 직업이 있었대. 요새 그 왁싱 해주시는 분들 마냥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따로 있었대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한 잔씩 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저 시대면 뭐예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을 정도인데 포도주 진창 빨았을 거 아니야 이 양반들. 근데 포도주를 깡으로 먹는 게 아니라 물에 타 먹었대. 포도주를 딱 만들면 대부분 10도가 넘거든요. 그 알코올 도수가. 그거를 1대2, 1대3으로 타먹는데요. 그러면은 1대2로 타면은 몇 도야 그거? 이거 뭐 술이냐 이거? 뭐 이슬톡톡이네 이슬톡톡.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포도주를 이슬톡톡처럼 먹었다. 가끔은 포도주 원액을 먹기도 했대요. 토하려고.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농약을 잘못 먹었어. 독약을 잘못 먹었어. 그러면은 병원 응급실 실려가도 빨리 구토제 쎄려가지고 이제 토하게 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그 포도주 원액을 최대한 독한 걸 구해와가지고 계속 먹는 거야. 토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속에 있는 걸 이제 개어낼 거 아니야. 그런 약으로서 좀 쓰는 용도도 있기는 있었다. 이게 근데 원액을 희석해서 먹다가도 그거 아시죠? 디오니소스 아시죠? 이 행사의 흥을 깬 걸 네가 책임지라고. 그러면 알았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음악 큐 하면서 막 이제 춤추잖아 걔. 알죠 디오니소스의 날이 있었대. 그 행사가 있었대요. 이런 날은 좀 선 넘게 막 빨고 막 그랬대. 고대 그리스 로마 때는 절제해서 먹으라는 게 매너였대. 그래서 이런 말을 좀 많이 했대. 선생님들이든 아버지들이든 아이들한테 그 역사서 같은 거 보면은 통제력을 잃을 만큼 포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하는 그게 있어요. 사료가.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이 포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교육을 했구나. 근데 디오니소스 날. 그날은 짝으로 먹어도 대병으로 먹어도 된다고 이제 대꼬리의 날이요. 대꼬리. 디오니소스 대꼬리의 날. 요즘 세상의 위험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전염병 오케이. 그리고 범죄 오케이. 병, 음주운전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정치병? 보이스피싱 이런 게 이제 위험 요소잖아요. 이게 로마의 상가주택이에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1층은 상가로 쓰고 2, 3, 4, 5는 이제 보통 사람이 사는 거야. 지금도 뼈대가 많이 남아있어요. 저런 건물들이. 근데 문제가 너무 이거 대충 지어가지고 막 싫어지고 무너지고 막 그랬다는 거야. 이게 보통 일반 서민이라던가 일반 평민들은 대부분 이런 데서 살았대요.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너진 데 소매치기 새끼들이 졸라 바글바글하게 들어와가지고 다 세벼갔대. 우리가 로마라고 하면은 굉장히 치안도 완벽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시민성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잖아. 아니었다는 거야. 고대 시대였던 만큼 어떤 교육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게 좀 부실했대요. 그러니까 시민의식 같은 건 굉장히 부실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에는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면은 붙잡혀가지고 퍽치기 당해가지고 지갑 세벼가고 막 이런 일이 너무나 흔했다는 거지. 간다고 항상 얘기하죠.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 아니다. 이성이느라 척하느라 바쁜 동물이에요.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로마 원로원이잖아. 원로원이라고 하는 게 로마라는 국가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저 원로원들이. 근데 원로원 의원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야마 돌아가지고 막 와이프 창밖으로 막 밀어버리고 막 그랬대 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2년도의 상식과 이런 거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은 뭐 미개하다 답도 없다 막 이렇게 말이 나오겠으나 그 시대에는 저렇게 행동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게 필요해요. 고대와 중세와 현
현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현대와 근대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폭동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진짜. 우리가 폭동하면 반정부만 얘기하잖아요. 반정부. 폭동은 반정부뿐만이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거 실제로 있었대요. 옛날에 로마에서 노예랑 병사가 싸웠다는 거야. 로마의 병사가 자기 신발을 딱 보여주고 노예도 신발을 뭐 새 거를 샀나 봐. 서로 신발이 누가 더 좋은가를 말다툼을 했대요. 이게 싸움이 번져가지고 폭동이 됐대. 별거 아닌 거로도 폭동이 됐다는 거야. 야! 저 노예 새끼야! 내 신발보다 지가 좋다고 졸라 우겨댔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 새끼봐라 하면서 막 별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로 막 괜히 모여가지고 막 군중심리 막 생겨가지고 이제 조자 저 새끼도 어디서 니까지 것들이 우리 병사들의 신발보다 좋다고 하고 막 반대로 노예들도 막 이러고 막 당시의 교육 수준, 시민의식 이런 거의 수준 차이가 좀 갭이 좀 컸다는 걸 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시죠? 로마 대화제. 그 네로 황제 때 로마 제국에서 엄청 큰 불 났었잖아. 그 네로 황제가 저거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막 숙청하고 막 그랬었던 일이야 저게.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로마 제국 건물들은 대리석으로 짓거나 보통 저런 돌로 짓는데 왜 저렇게 큰 화재가 났을까? 일단 한반도 어때요? 한반도 쪽. 동아시아 쪽. 여름에 어때? 고온 다습. 겨울에는 저온 건조죠. 지중해는 어때? 반대야 저게. 그래서 여름에는 건조해서 불이 잘 났대요. 근데 지금 이 건물에 터가 남아있는 게 이거거든요. 겉으로 볼 땐 돌밖에 없잖아. 안에 들어가면은 벽이나 기둥들은 다 나무래요. 이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옛날엔 화롱불 같은 거 켰었잖아. 화롯불. 저걸 떨고 예를 들어 고온 건조하다 그랬잖아요.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실내도 고온 건조했을 텐데 이거 떨궜다고 생각해봐. 실내에서 활활 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불이 엄청 많이 났대. 진짜 로마 때. 그래서 집집마다 식천물통이 있었대요. 왜? 건물을 뭐로 지어? 보통 석회나 대리석으로 지었잖아요. 대리석이 탄산칼슘이요. 식초랑 탄산칼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식초물을 부었다는 거야. 물론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화학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하고 쓰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식초를 뿌려봤는데 불이 잘 꺼지더라. 왜냐면 식초는 흔했거든. 포도주가 발효가 더 많이 되면 포도식초가 됐단 말이야. 근데 로마가 이런 식으로 로마가 도로 정비를 되게 잘 해놨었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 같은 것도 잘 해놨던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쾌적하지 않았대요. 길이든 집이든 어디든 간에 똥냄새가 바글바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까 말했지 불이 잘 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하수도가 제대로 안 흘러가다 보니까 메탄가스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옆집에서 불이 나면 이 불이 메탄가스를 타고 여기로 확 하고 올라오는 막 그런 일도 있었대. 실제로 이 상하수도가 우리가 그 시대로만 따지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긴 하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 정도의 상하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에 공중변소 있는 거 아시죠? 공중변소. 그 변소가 집집마다 화장실이 제대로 없으니까 저 공중화장실까지 이제 걸어가는 게 있었다. 이거를 막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막 좋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걸 언제까지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대충 집에서 싼 다음에 대충 퍼가지고 길바닥에 획획 집어 던졌대요. 하수도가 있고 공중변소도 있고 이랬어도 길바닥에 똥이 천지였대. 저 길바닥에 똥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여기 똥이 많으면 파리라던가 이런 벌레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처먹고 걔네들 번식하고 사람이 먹는 음식에다가 가가지고 또 기생충 퍼뜨리고 알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에도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기생충들이 막 바글바글했다는 거야 막.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말라리아나 기생충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대요. 평균 수명도 생각보다 안 길었고 한 3, 40대면 대부분 죽었대. 로마라는 국가가 굉장히 번성해가던 나라였고 깨끗한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거로도 알려져 있어도 실상은 조금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은 달랐었다는 거죠. 로마 하면은 빠지지 않고 이 얘기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 로마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로마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로마는 동성애가 아니라 어린 소년까지 오프콜스가 됐다고 표현해야 돼요. 나이든 털 막 나고 이제 막 갈비뼈랑 막 가슴뼈 막 와 어깨 막 이래지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어린 소년을 만나는 게 오프콜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동성애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이거 좀 얘기가 좀 와전될 수가 있어가지고 어린 소년을 만난다? 이게 지금 2022년에서 보면은 변태라던가 아동성범죄잖아요. 지금. 근데 그건 이제 지금의 시대고 그
그 시대,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어. 성인 남자가 여자도 만날 수 있으나 어린 소년이랑 연애하고 관계도 하고 잠도 자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여러 번 한다, 이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보면은 뭐라고 하겠어? 펄펄 뛸 거 아니야 그 양반. 시대에 따라서 인식이라던가 관념 같은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시대에는 저게 오프콜스 되었다는 거,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2022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관계의 방법 있죠. 만약에 2122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이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회개망측한 별게 다 있을 거야 아마. 또 100년 지나면 별게 다 있을걸. 또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좀 그때는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아무튼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 시대 때 소년을 좋아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꼭 좋아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런 거야. 왜 이게 소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소년이 성인 남자가 됐어, 그럼 끝이야.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보다는 키가 커야 된다, 여자보다 남자가 키가 작으면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인식이 지금도 많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성인 남자보다 작고 마르면 어울린다 이 말이야. 중학생밖에 안 된 남자애가 여기에 들어가긴 들어갈 거 아니야.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키가 크고 성인이든 남자가 뭐 이제 연애든 뭐든 이제 리드하고 이런 성관념이 강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 소년들도 만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쩌다가 저런 게 생겼을까? 고대 그리스랑 로마 시대의 저런 소년과의 사랑, 이런 게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해요. 근데 고대 그리스 시대에 스파르타 있잖아, 스파르타. 요 스파르타에서는 동성애가 너무나 당연시됐대요. 성인 남성이랑 소년이 같이 잠도 자고 그 관계를 함으로써 서로 친해질 거 아니야. 그 친해진 애들끼리 같은 조를 꾸리고 군사훈련도 같이 받고 애인이랑 같이 운동하는 거 아니야.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리더십 있는 성인 남자가 그 어린애랑 같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얘를 이끌어주고 얘가 잘못 안 하게 또 관리해주고 훈련도 더 잘 시켜주고 좀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 그 그리스의 테베라는 도시국가도 있어요. 아테네 마냥 도시국가 중 하나야. 여기서는 동성연애하는 150쌍의 커플들만 모아서 신성부대를 만들었대. 저 양반들은 그렇다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얘네 동성애하는 애들, 성인 남자애랑 형아랑 얘랑 연애하는데 얘네들을 훈련시키니까 더 훈련도 잘 참가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빠르게 군사훈련도 이제 배우게 되고 이러네? 그럼 그렇게 해. 좀 단순한 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내 생각엔 좀 그렇게 들더라고. 근데 아테네는 저런 소년과의 어떤 그 잠을 자고 연애를 하는 그런 게 상류 귀족 사이만 할 수 있었대요. 상류 귀족의 성인 남자만 했었다는 거야. 이제 좀 돈도 줘야 될 수도 있었고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상류 귀족층 아니면 좀 하기가 어려웠던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근데 일방적이었대요. 성인 남성이 소년을 좋아했으나 소년들이 모든 성인 남성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강제도 아니고 어떤 성인 남성이 다가와서 이제 구애를 해. 근데 소년들이 그걸 거부해도 되고 거부를 안 하면 또 이제 사귀는 것이고 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테네에서는 이런 소년과의 연애를 상류 귀족층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이 소년들 중에 인생 피려고 일부러 하층민 그 소년들이 일부러 그걸 오프콜스 하는 일도 있었다. 아테네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이런 상류 귀족 성인 남성을 만나면 귀족들만 모이는 사교 모임 있잖아요. 이런 데를 소년들이 어떻게 가요? 연애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성인 남성이랑 연애를 함으로써 그런 사교 모임도 가고 그 사교 모임에서 친해진 사람들이랑 또 인맥도 쌓고 나중에 본인이 또 성인이 되면은 과거의 소년일 때 쌓아놨던 그 인맥들을 이용하거나 잘 활용해서 본인의 삶에 또 보탬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인 남성과 소년의 어떤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의 느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잠시 이 소년이 성인 되기 직전까지만 연애를 하고 잠도 자고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로 들어오면서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런 거는
전혀 상상조차 못할 일이 됩니다. 소년과의 연애는 이제 못해요. 근데 노예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그 로마의 시민들끼리는 못하지만 노예는 인권이 별로 없었잖아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과만 할 수 있었다는 건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지만 너의 소유물이랑은 알아서 하셈? 좀 요런 거라는 거지. 이런 노예라는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 근데 나중에 가서는 로마 제국이 아예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보죠? 무조건 반대하죠. 무조건적인 불법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사라졌다는 거지. 근데 그리스랑 로마 하면은 그거 아시죠? 누드 조각상. 다 벗은 조각상들 있잖아, 막 다비드상 같은 거. 이게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누드 조각상도 금기시돼요. 저것도 굉장히 불량한 거다. 음흉한 거고.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고대 유적지 많은 도시가 있어. 아프로디시아스. 그러니까 이게 터키, 지금 그리스와 터키 이쪽에 있네요, 지금. 그죠? 이 도시에서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 해도 되나? 거기만 부시는 거야. 여기만 다 부시는 거야. 여기만 골라서 일부러 아주 음흉하고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거기만 이제 골라서 부시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거기만 부셨대. 네, 오래 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왜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초기 중기에 저런 누드 조각상이 많았을까? 그냥 고대 사람들이, 그 지역 살던 사람들이 벗고 댕겨서 그랬대요. 특정 조각상은 의미 부여가 있는 것도 있어요. 누드 조각상을 일부러 만들고 신이라던가 위인이라던가 이런 거를 칭송하기 위한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조각상을 한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제 고대 시대에 벗고 돌아다니는 남녀가 진짜 많았다는 거야. 지금 솔직한 얘기로 문명과의 만남이 많지 않은 원주민들만 봐도 다 벗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 마냥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초창기에는 안 벗고 다녀도 별로 서로 막 신경 안 쓰는 그런 게 많았었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 여자가 벗은 모습 보고 남자가 벗은 모습 보면 그거에 막 얼굴 빨개지고 이러는 거는 본인들이 그거를 가리고 있고 그 가린 거를 봤다라는 그 만족감에 의해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가리면 가릴수록 더 지랄이야. 어릴 때부터 깐 거 봤으면은 그냥 그래. 그런 거였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굳이 구태여 다 벗고 댕겼을지는 분명하진 않은데, 학자들은 뭐 다양한 예술적 의미가 담겨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좀 예대 쪽, 또 어느 사학계에서는 그 양반도 흔하게 벗고 댕겼으니까 그 영향으로 또 벗은 조각상도 많은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의견이 좀 여러 가지가 또 있대요, 지금. 오늘 방송은 게럿 라이언이라는 그리스 로마 역사 전문가가 쓴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사라는 책의 광고입니다. 책 좋아요. 왜 좋냐면, 간다요가 이 책을 광고하게 된 이유는, 간다요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타임머신을 타지 않고 그 시대를 공부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게 없다. 우리는 항상 위에서부터 역사를 공부해요. 특정 장군, 위대한 왕이 뭐 개쩔었다. 근데 막상 그 시대에 백성들의 생각이 어땠고 백성들의 삶은 개판이었는지 아닌지도 우린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영토를 늘렸대. 그래서 어쩌라고. 백성들 다 굶어 죽어가는데 영토 늘려서 뭐 할 건데. 우리가 자꾸 위로부터만 역사를 공부하는데 실제 아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는 관심을 좀 안 가지게 되는 것 같아. 뭐 아직까지는 역사를 공부하는 방식이 위로부터만 자꾸 좀 공부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 서민들의 삶과 권력자들이 밸런스 맞게 역사가 흘러갔는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특정 권력자가 엄청나게 그 국뽕이라던가 뽕파리 해가지고 얘 개쩔었음, 영토 넓혔음, 이런 거 잘했음 끝! 실제로 일반 백성들과의 소통을 잘했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했고 밸런스 맞게끔 일반 서민들의 삶도 깨트리지 않으면서 잘 갔는가, 이것도 우린 같이 평가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왕들만 빨아제낄 거야, 장군이랑.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랑 로마의 일반적인 일반인들의 삶이 어땠는지, 이런 게 저도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 책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번에 공부 좀 재밌게 했습니다. 우리 간청단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